대한민국 주택 임대 시장이 누군가에겐 지옥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베팅한 금액입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연기금이거든요. 운용자산이 600조에서 700조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보면은. 근데 어저께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투자 계획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건 스탠리라든지 영국 M&G라든지 싱가포르 투자청까지 대한민국 임대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보류 또는 철회, 재검토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이런 시장들이 역설적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들어왔나?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대한민국은 4.9% 정도 됩니다. 약 한 5% 정도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이 나오고요.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도 6% 수익률 이상 나옵니다. 이런 지역에 베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지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왜 이런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다가 지금 들어오느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왜 보증금만 내고 사는데 돈을 안 내?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세 제도라는 것이 월세 제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서울은 75%, 경기는 71%, 인천 62%. 그전이랑은 건 완전히 다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투자 기업들이 주택 임대 시장을 뛰어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요. 1인 2인 가구의 폭증입니다. 2015년까지는 대한민국 1인 비중이 27.1%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4%가 됐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간다 그러면 2052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1인 가구가 41%가 될 거라고요. 2인 가구가 35%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둘 합치면 76%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큰 집이 필요 있으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소형주택이고 월세로 사는 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죠? 입주 물량인 거죠. 내년에 2026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대의 물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에 있었던 그 큰 손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화답했습니다. 작년 8월까지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리츠 시행사와 보험사가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규제 풀고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들이 철회하느냐? 문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25개의 자치구역과 경기도 12개의 이 지역을 조정 대상 또는 투기 가열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이뿐만 아니죠. 토지 거래 허가까지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 대책 나온 거는 딴 거 아니죠. 아파트 급등을 잡으러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24년 3월 이후로 18개월 오르고 있죠. KB 부동산 지수가 저점 대비 11% 올랐습니다. 투기 수요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투기 수요 안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취득세 중과됐죠. 원래 기업형 임대주택에게는 이 취득세 중과라는 것을 빼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에서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는요, 원래는 이 종부세에서 빼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내라 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거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임대 주려고 했는데 2년 실거주 하라고? 이게 말이 돼? 네.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들한테는 불합리해 보이는 거죠.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고 그래가지고 월세를 딱 받았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20년 이상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다 그러면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가 9월 기준으로 101.51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세 물량이라도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114 기준으로 1월에 3만 1000건이었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는 2만 6000건입니다. 약 한 18%가 줄었고요. 강동구에 있는 전세 매물은 6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 공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이 월세를 300만원 넘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태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임대를 주고 수익을 버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최근에 많이 보는 것들은 오피스라든지 쉐어하우스라든지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라는 것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승분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1년 전부터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공부해 봤더니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월세 올라가는데? 월세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작은 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표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이 굉장히 좋게 봤지만 지금 이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이 틈새를 찾아서 개인이 들어가서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런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성공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50만원, 100만원 시작해서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3억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특강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은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4억의 전세금을 가지고 5억, 10억 벌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빌딩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 건물주의 꿈을 이룬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특강이 어떤 게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특강 시청하기 있으니까요. 특강 시청하셔서 많은 얘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